안녕하세요. 저는 사육사 강현준입니다. 지훈 씨인 줄 알았어요. 오늘은 여기 뒤에 보이시는 타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거예요. 네, 타조. 타조 보이시죠? 사육사분이 인상이 굉장히 좋으세요. 타조 같은 경우는 보통 아프리카에서 주로 서식을 하고 있고요. 사바나 초원 같은 데서 TV에서 많이 보셨죠? 그런데 요즘은 전 세계에서 동물원이나 또 어떤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타조를 많이 기르다 보니까 호주나 이스라엘 그리고 뉴멕시코 같은 경우 사육하던 개체가 밖으로 탈출을 해서 거기에서 살고 있는 개체가 있다고 해요. 저희 뭐 보통 그 동물원에 암컷과 가면 수컷 같은 경우는 성체가 돼야지 구분을 할 수 있어요. 암컷이나 아기 같은 경우는 털 색깔이 좀 칙칙한 색깔이라고 보면은 성체가 되고 나면 수컷은 전반적으로 몸 색깔이 검은색이 되고요. 그리고 날개 끝부분이 하얀색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피부 색깔이 또 암컷과 수컷이 다른데요. 암컷 같은 경우는 뒤에 보이시는 타조의 다리 색깔처럼 약간 회색빛을 띠고 있고요. 수컷 같은 경우는 요보다는 더 핑크빛에 가까운 색깔을 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부리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색깔이 다른데요. 수컷 같은 경우는 또 부리까지 핑크색에 가까운 색깔을 띠고 있습니다. 새끼. 너무 귀여워요. 네, 얘네 같은 경우는 다른 새들은 365일 계속 발정이 가능하다고 하고 알을 낳는다고 하지만 얘네 같은 경우는 한 4월 정도, 5월 정도 이 정도쯤 됐을 때 새끼를 가질 수 있는 그 시기가 된다고 합니다. 그게 아프리카에서는 그 시기쯤 됐을 때 아이를 제일 잘 키울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하네요. 1년에 딱 한 번이네요, 그죠? 그러네요. 4, 5월. 어머, 너무 귀엽죠? 네, 먹이 같은 경우는 자연에서 씨앗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관목의 잎을 먹는다든지 그런 초식을 주로 하는데요. 간혹 도마뱀을 잡아 먹는다든지 아니면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메뚜기를 먹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지금 여기 민들레를 조금 뜯었는데요. 이거 한번 먹여보겠습니다. 잘 받아먹어요. 네. 날씬한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죠? 네, 가려 먹습니다. 분이 되게 네. 초롱초롱하네요, 그죠? 그렇죠. 지금 때마침 여기 깃털이 하나 떨어져 있네요. 자, 이 깃털을 보시면 다른 새들이랑 같은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다른 새들이랑 같은 부분은 저희가 흔히 이제 빨대 부분이라고 하는데 가운데 부분, 이 딱딱한 부분은 같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옆에 붙어 있는 털은 굉장히 하늘하늘거리죠. 이것이 이제 얘들이 날지 못하고 달리게 되면서 달리기에 유리한 털로서 변형이 된 겁니다. 발빠르게 천적들을 피하기 위해서 네. 날개도 최적화된 날개도 상태를. 진화를 했어요. 네. 확실히 이제 공기 저항을 덜 받으니까 그렇겠죠. 네. 맞아요. 유리해야 하니까. 네. 타조는 날지를 못해요. 날개가 태아돼서 덩치에 비해서 날개가 굉장히 작거든요. 근데 보시면 다른 조류들에 비해서 다리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이 다리가 이 타조의 생명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다리를 이용해서 먹이를 찾으러 다닐 수도 있고 나쁜 천적들을 피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다리에 상처가 난다든지 다른 천적들에 의해서 다리에 공격을 당해서 관절에 문제가 생기다든지 하면 굉장히 치명적으로 죽음에 이를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다리고요. 이 다리가 또 하나의 신기한 점은 우리 타조의 알을 아시죠? 굉장히 딱딱해 보이는 타조의 알을 타조 새끼들이 발로 뻥 차서 알을 깨고 나온다고 합니다. 다른 조류들은 딱딱한 부리를 이용해서 콕콕 찧어서 알을 깨는 반면에 얘네는 다리로 뻥 하고 알을 깨고 나온다고 합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는 날씨가 너무 더워서 애들이 그런데 이제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낮이랑 밤이랑 최대한 40도 정도 기온 차이가 나는데요. 얘네 같은 경우는 보시면 저기 날개 안쪽에 깃털이 없죠. 그리고 다리에도 깃털이 없어요. 그리고 보시면 옆구리 쪽에 털이 없거든요. 이거를 통해서 얘네들이 더운 기후를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벌리게 되면 얘네들은 열기가 몸에서 밖으로 나가게 되는 거고요. 또 밤이 돼서 추워지면 얘네가 이거를 오므리고 쭈그려 앉으면서 자기의 체온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춤을 추고 있는 줄 알았는데 다 이유가 있었군요. 네, 방금 그 자세, 곁단 말리는 자세. 네. 얘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겁이 많아요. 아프리카 야생에 가보면 알겠지만 얘네 천적들이 너무 많아요. 사자에서부터 시작해서 하이에나,
표범 등 치타 같은 경우 엄청나게 많은 천적들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얘네는 겁이 많을 수 있는 게 지금 보시면 눈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게 저희가 알기로는 척추동물 중에서는 눈이 가장 큰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보이는 눈알도 굉장히 크지만 눈 안쪽에 있는 안구 자체가 지름이 5cm 정도 될 정도로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는 사람이 눈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 시력이 2.5라고 하잖아요. 얘네는 10배 더 높은 25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람이 보는 요만한 점도 얘네가 볼 때는 이만큼 크게 보일 수 있고요. 그리고 4km 밖에 있는 사자나 표범 같은 것도 인식을 해내서 그때부터 도망을 갈 수 있죠. 그래서 뭐 아프리카에서 연구를 하시는 분들도 차를 이용하지 못하면 얘네들 근처에 가까이 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네, 뭐 아까 말했던 천적들은 뭐 사람도 조심해야 되는 그런 네. 그렇죠. 천적들이죠. 네. 4km에 있는 그 거리를 본다니까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 다리 좀 보세요. 아주 가늘어 보이는데 또 아주 튼튼해 보이네요. 그죠? 그렇죠. 또 뭐 이 관절은 또 단단하지 않겠습니까? 네. 네, 조류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닭들은 발가락이 5개, 그리고 다른 조류 같은 경우도 못해도 발가락이 4개가 있는데 타조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과 같이 발가락이 2개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퇴화가 됐죠. 이것은 얘네가 달리기 유리하도록 발가락들이 퇴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을 이용해서 시속 70km까지 달릴 수 있어요. 그리고 평소에 다른 적들을 피해서 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속 50km 정도 달릴 수 있는데요. 시속 50km 정도 달리는 것으로 해서 한 300m에서 500m 정도 유지를 하면서 계속 달릴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보시면 여기 눈 뒤에 볼까요? 야, 여기 보이시죠? 뛰어갔다. 여기 뒤에 보시면 여기에 구멍같이 생긴데 털이 나 있어요. 자, 저기 보이시죠? 눈 바로 뒤에. 저게 귀예요. 저 청력도 굉장히 좋아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4km 밖에 있는 적을 눈으로 확인을 하고 그리고 굉장히 작은 소리, 발소리에도 놀라서 도망가서 천적으로부터 자신의 몸을 보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귀가 네, 청력이 아주 좋은. 흔히 저희가 알고 있는 닭이나 앵무새 같은 조류들과 타조의 공통점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소변과 대변이 나오는 구멍이 하나라는 거고요. 그런데 닭이나 다른 조류들 같은 경우는 그 하나의 구멍에서 소변과 대변이 한꺼번에 같이 나옵니다. 그런데 타조 같은 경우는 지금 바닥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소변이 나오고 그 뒤에 이어서 대변이 나오는 거죠. 그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하늘을 날지 않는 타조 같은 경우 자기들이 달리기 위한 에너지를 축적하고 그것을 소화시키고 배설하는데 맞춰서 진화의 과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편하겠네요. 편리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긴 한 하네요. 번에 네. 다 해결을 하니까. 네. 자, 여러분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얘네도 아직 애기입니다. 이제 한 1년 반 정도 됐는데요. 이보다 더 작은 아이들이 저희가 얼마 전에 보한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을 한번 보러 가실까요? 폭풍 성장이네요. 어머, 너무 귀엽다. 귀여워. 타조 울음소리죠, 저게? 네. 뭔가 구슬픈 것 같기도 하고. 귀엽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아기 타조들을 보러 왔습니다. 방금 보셨죠? 지금 제가 손에 쥐고 있는 이 아이는 이제 태어난 지 이틀 된 아이입니다. 어머. 지금 옆에 보이는 건 타조 알입니다. 크기가 보이시나요? 이만한 알에서 이런 아이가 나온 겁니다. 발로 차고 나왔겠네요, 그죠? 제가 무서워서 아까 그 단단한 지금 다리로. 너무 불안해하니까 다시 편안한 자리로 넣어주겠습니다. 아우, 타조알이 지훈 씨 얼굴만한 것 같아요. 고마워요. 별 말씀을. 방금 보셨던 그 조그마한 이틀 된 아이가 여기 인큐베이터입니다. 저희도 왜 아이들이 빨리 태어나면 인큐베이터에 들어가듯이 아이들이 처음에 태어나서 한 일주일 정도 정확하게 이러한 모습으로 걸어 다닐 수 있게끔 됐을 때까지만 여기서 온도를 맞춰주고 먹이를 주고 물을 급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이 지나고 나면 다시 이곳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조그마한 아이가 이제 일주일이 지나서 이쪽으로 옮겨진 아이고요. 그리고 조금 더 큰 아이는 이제 2주, 3주 지난 아이들입니다. 정말 빨리 보셨던 것 자라는군요. 같이 그러게요. 새끼가 이만큼 큰 알에서 나옵니다. 알 정말 크시죠?
제 주먹이랑 비교해봐도 엄청 큰데 지금 이제 현존하고 있는 새 중에서는 타조가 알이 가장 크다고 합니다. 아하. 지금은 멸종됐지만 뭐 뉴질랜드나 이런 곳에 살고 있었던 코끼리 새나 자이언트 모어라고 하는 조류들이 있었는데요. 걔네들이 알이 훨씬 컸으나 지금은 멸종되고 현존하는 조류 중에서는 타조가 알이 제일 크다고 합니다. 멸종이 됐어요. 네. 보통 야생에서 아기 동물들부터 시작을 해서 등을 서열 계속 전쟁을 하게 되거든요. 쪼고 있네요. 그래서 어떤 얘네들이 서열 의미일까요? 전쟁을 같이 하기 노는 위해서 걸까요? 내가 너보다 세다 이걸 아, 보여주기 위해서 저- 공격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얘네들이 24시간 동안 어릴 때는 먹이를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쪼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보이는 것, 호기심이 가득해서 보이는 것들을 다 쪼게 되는데 그러한 현상들 때문에 성격에 따라서 등이 뜯기거나 안 뜯기는 개체가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 사람들도 보시면 아기들 입으로 다 작은 개체들이 탐색을 많이 하잖아요. 네. 큰 개체들은 일단 몸이 크다 보니까 움직임이 작은 개체들보다 둔해서 많이 앉아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작은 개체들은 네. 오히려 이제 몸이 가벼우니까 많이 움직이다 보니 또 호기심도 더 많고 해서 큰 개체들의 등을 뜯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뜯기게 되면 너무 심하게 뜯기면 피가 날 수도 있는데요. 보라색이-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저희가 파크에서는 이렇게 발라서 치료를 뭐. 해주고 있고요. 약을 발라. 치료를 하게 되면 저기 전등 밑에 있는 아이처럼 다시 털이 자랍니다. 이렇게 쪼기 때문에 동물원에 가서는 타조 근처에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세히 볼 수가 없었군요, 네, 우리가. 지금까지 아기 타조에 대해서 봤는데요. 지금 보이는 이 아이의 울음소리 들리시죠? 네, 타조 아기는 이러한 소리도 낸다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타조에 대한 설명은 마치겠고요. 저는 사육사 강현준이었습니다. 다음에 다른 동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네, 또 만나요. 안녕. 어린 타조들